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을 이제 교육하려면 경험 위주의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창의성 발달에 가장 바람직한 경험. 그러니까 되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전 정신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하고 도전 정신, 열정은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창의성과 도전 정신, 그러니까 열정을 이제 발달시키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처음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혼신을 다했더니 해냈다.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뭐 상황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혼신을 다했더니 그걸 성공했다, 해냈다. 이런 경험을 하면 그것이 뇌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계속함으로써 그래서 뇌가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점 도전 정신이 이제 올라가요. 점진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는 내 능력을 맞춰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 뭐 일주일 만에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한 달 정도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일주일 만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실제가 아닌 가상의 경험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돼서.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에서 저런 것을 자꾸 훈련하면은 누구나 창의성, 도전정신, 열정이 발전이 되고 발휘가 되는데 초중고 시절에 또는 대학 시절에 풀리지 않은 뭐 수학 문제, 물리 문제, 뭐 화학 문제 답이 명확한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풀면서 저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 그런 학습에서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답이 명백하고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저히 못 풀 줄 알았는데 5분, 10분 생각하면 풀리는 그런 문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성공 경험을 하면 이제 도전 정신이 올라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생각하는데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1, 20분 견딜 수가 있고 3, 40분 견딜 수 있고 한두 시간 견딜 수 있고 뭐 5시간 견딜 수 있고 10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초중고 시절에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푸는 거는 머리 발달에 가장 좋고 그게 이제 영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생을 지도하다가 이제 대학원생 A가 있고 대학원생 B가 있는데 이 두 학생은 둘 다 서울 대학생이에요. 학점이 한 3.6으로 학점도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몰입 능력이 월등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이제 뭐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러면 열심히 생각을 해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고 이제 그렇게 뛰어난데 B라는 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학생의 차이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습 방법.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이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학습을 어떻게 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A라는 학생이 이제 그렇게 뛰어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한테 어릴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A라는 학생이 그 자기 아버지가 과학고 선생을 했었대요. 한동안. 그때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나오면 수학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해답을 보지 말고 끝까지 네가 생각해서 풀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제 몰라 포기하고 해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인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중고등 시절에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효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뭐 초중고. 그런데 저런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저 사람이 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배 정도도 많이 한다. 뭐 몇 배를 더 한다 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실험이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1900년대 초에 그 지역에서는 경시대회를 봤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에트바스 경시대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그 경시대회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수학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어요. 그 에트바스 경시대회는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식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깊이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테스트예요. 그래서 한 달에 수학 어려운 문제가 이제 몇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은 그 월간지가 나오기만 기다렸대. 딱 나오면 요이 땅에서 그때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뭐 몇 주 걸려서 답을 이제 보내면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정확한 풀이와 빨리 이렇게 얼마나 빨리 제출했느냐를 보고 이제 등수를 매겨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막 서로 경쟁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결과 노벨상이 7개가 나왔습니다. 울프상이 2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석학들이 나왔는데 뭐 현대 컴퓨터 이론을 만든 폰 노이만이라든가 원자폭탄을 설계한 레오 실라드, 수소폭탄을 설계한 에드워드 텔러, 뭐 그다음에 그 전설적인 수학자인 폴 에어디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창의성, 뭐 두뇌 모두 후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특히 수학 문제,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습관. 그거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쉬운 문제부터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데 그건 한없이 발달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는 그걸 공부를 하죠. 이거 푸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움을 통하여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문제는 못 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해답을 보고 하면. 그런데 해답을 안 보고 자기가 끝까지 생각을 해서 푸는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를 발달시키는 거죠. 창의성 자체를 발달시키는 거예요.